지금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모습, 그것이 정말 당신의 전부일까요? 당신은 그렇게 평범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 안에 잠든 거인을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그 엄청난 가능성을 이대로 잠재운 채 삶을 마감하시겠습니까? 만약 실패하고 넘어져 죽는다 해도 괜찮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으니까요. 성공하면 모든 것을 얻고 실패해도 결국 아무것도 잃지 않는 싸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게임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온기를 다른 이들과도 나눠주십시오.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운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임의 운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운이 따른다 해도 그것은 당신이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한 후에야 찾아오는 아주 작은 보너스일 뿐입니다. 행운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피와 땀으로 스스로를 행운이 찾아올 만한 위치에 가져다 놓았을 때 비로소 행운처럼 보이는 기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간단한 진실을 외면합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너는 할 수 있어, 너에게는 재능이 있어 라고 속삭이는 작은 목소리가 들린다면 제발 그 목소리를 따르십시오.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그 내면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세요. 동기부여를 찾지 마십시오. 동기부여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세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동기부여가 아니라 강철 같은 규율입니다. 동기부여라는 감정은 매일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저 역시 동기부여가 넘치는 날보다 그렇지 않은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쩌다 한번 기분이 좋고 에너지가 넘쳐서 헬스장으로 달려가고 싶은 날도 있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날은 어떻습니까? 가야만 한다는 의무감으로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갈 뿐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일단 시작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모든 것을 끝마쳤을 때는 엄청난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힘든 것은 바로 그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몸은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몸은 교활하게 당신을 속삭일 겁니다. 이봐, 오늘은 좀 쉬어야지. 어젯밤에 6시간밖에 못 잤잖아. 피곤하지 않아? 친구여, 요즘 세상은 위대해지기 너무나 쉬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추가적인 노력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비참하며 외롭기 때문입니다. 포기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입니다. 아, 이제 그만할래. 출근하기 싫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을 때 바로 오늘 어제보다 더 강하게 나 자신을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100%의 노력을 쏟아붓고도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계속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과정이며 가장 힘든 싸움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십니까? 만약 당신이 숨쉬고 잠자고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그것을 간절히 원한다면 그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로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묻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나요? 사실 그들은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도 이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길을 걸어갈 용기가 없을 뿐입니다. 저는 당신이 지쳤을 때 무엇을 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피곤에 지쳐 쓰러졌을 때 어떻게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지 보고 싶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 다음 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십시오. 계속해서 일어나십시오. 얼마나 오랫동안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이 싸움은 오직 당신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당신 대 당신. 이 사실을 오해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당신의 뇌를 전투 모드로 전환하십시오. 누구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나중에 불평하지는 마십시오. 70, 80, 90세가 되어 병원 침대에 누워 후회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인생에서 무언가를 놓친 것 같아라고 생각할 때 그 생각은 진실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멋진 인생을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당신의 내면은 항상 텅 비어 있을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은 당신이 두려워하는 몇 번의 힘든 대화 저편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 대화를 할 용기가 없어서 당신이 증오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힘든 시절은 강한 사람을 만들고 강한 사람은 안락한 시대를 열며 안락한 시대는 나약한 사람을 낳고 나약한 사람은 다시 힘든 시절을 불러온다. 우리는 지금 나약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힘든 시절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마치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듯 이제는 우리가 다시 강해져야 할 때입니다. 모든 소년이 남자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아무도 자신을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순간을 끝내 맞이하지 못하고 영원히 아이로 남습니다. 당신은 괴물이 되어야 합니다.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야망을 품은 괴물이 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전쟁터의 정원사보다 정원의 전사가 되는 것이 낫다는 오래된 격언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더라도 규율이 없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규율이 없는 사람은 아주 작은 시련 앞에서도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규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마치 사랑해서 하는 것처럼 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강인함입니다. 좌절을 겪게 될 겁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제가 나쁜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나쁜 사람이라는 뜻도 아니며 제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설 시간입니다. 떠드는 것을 멈추고 소셜미디어를 멀리하고 모든 소음을 차단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내면으로, 정신의 중심으로 돌아가십시오. 제가 가장 힘든 시기를 견뎌내게 해준 강력한 마음가짐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은 훗날 내가 들려줄 위대한 이야기의 한 페이지가 될 것이다. 이 말은 즉, 시련이 클수록 내가 싸워야 할 용이 거대할수록 내 이야기는 더욱 장대해지고 그 결과 주인공인 나 또한 더욱 위대한 영웅이 된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두려움은 당신의 잠재력을 전부 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중도에 포기하고 미루고 올바른 일을 하지 않다가 어느 날 늙어버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며 한탄하겠죠. 아, 나는 위대해질 수 있었는데 이제 집중할 시간입니다. 클럽도, 파티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노력도 모두 집어치우십시오. 왜 그렇게 비사교적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하십시오. 나는 내 목표를 좇고 있기 때문이다. 왜 뜨거운 태양 아래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연습하느냐고 묻거든 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십시오. 왜 남들 다 놀 때 도서관에 틀어박혀 있느냐고 묻거든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외치십시오. 세상의 유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상해 보일수록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며 자신을 완성하는데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이상하다는 것은 당신의 헌신에 대한 영광의 훈장입니다.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만 응원합니다. 내가 외로운 길을 걸을 때 친구들과 너무 달라지고 그렇다고 원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될 만큼 성공하지도 못했던 그 시절, 바로 그때가 응원이 가장 절실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미 성공하고 나면 사람들은 당신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정작 당신에게 응원이 가장 필요 없을 때 말이죠. 그러므로 당신은 항상 다른 누구보다 먼저 당신 자신을 응원하는 단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텅 빈 강당에 홀로 앉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를 위해 천천히 박수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비범한 사람의 길은 예외적인 길이며 이는 곧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외로움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로 여기십시오. 인생은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우러 오지 않을 것이며 기적처럼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은 오직 강인한 정신력뿐입니다. 당신이 어디 출신이든 상관없습니다. 시궁창에서 기어 나왔다 해도 길가에 서서 세상을 둘러보며 외치십시오. 그 어떤 것도 나를 상처 입힐 수 없다. 당신이 그것을 굳게 믿는 순간 그 믿음은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추하고 비참한 것들을 기꺼이 끌어안는 사람이 되십시오. 힘든 노동과 고된 과정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상처받는 것을,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나 그런 날이 옵니다. 평범하고 안주하는 삶이 역겹게 느껴지는 날. 당신보다 재능이 훨씬 없었던 어린 시절 친구들이 당신이 이루지 못한 무언가를 이뤄내는 것을 보며 구역질이 나는 날. 5번째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더 이상 가족을 부양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더 이상은 단 하루도 평범하게 살 수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날. 당신은 마침내 무거운 엉덩이를 떼고 일어나 무언가를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함은 항상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단지 당신이 그 고통과 헌신이 두려워 그 선물을 풀어보려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힘은 당신의 비난의 손가락을 따라 흐릅니다. 당신이 정부를 탓하면 힘은 정부에게 넘어갑니다. 배우자를 탓하면 힘은 배우자에게 넘어갑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모든 힘을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내 잘못이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설령 당신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책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잃어서 마라톤을 뛸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시도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차가운 의족을 차고서라도 결승선을 향해 달릴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고통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당신의 이야기가 위대한 서사시가 되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